여러분들이 아마 받은 프린트를 보시면 시작이 일반각과 호도법이라고 시작을 할 거거든요. 다짜고짜 일반각과 호도법으로 시작을 하는데 걔는 삼각함수를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어떠한 뭐랄까 여러분들의 이제 세계를 확장해 나가는 시작이 일반각과 호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여러분들 얼마 전에 복소수 했을 때도 수체계가 확장됐다고 했잖아, 그치? 오늘도 각도의 세계를 확장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자, 첫 번째 일반각부터 할 거거든요. 일반각과 호도법은 좀 달라서 일반각부터 다루고 호도법으로 넘어갈 겁니다. 일반각은 뭐냐면 여기는 좀 괜찮아. 여기는 좀 쉬워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막 60도 이런 거 했잖아. 그쵸? 60도 이런 걸 다뤘어요. 그 각도예요, 그치? 얘는 이름이 있어요. 이거는 60분법으로 각도를 표현한 거예요.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60분법이고 얘는 360도를 원의 한 바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각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60도 하면 그거의 6분의 1만큼이죠.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60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삼각비, 그치? 사인 60도, 코사인 60도, 탄젠트 60도 이런 거 있죠. 오늘은 그거 하러 갈 건데 그 전에 요 60분법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요 60도를 여러분들이 여태까지는 그냥 삼각형 정도에서만 그렸잖아. 어느 정도라고. 이제는 오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함수 세계로 좀 갖고 올 건데 함수라고 하진 않고 여기까지는 아직 함수라고 하진 않아요. 이렇게 기준이 되는 X축 같은 느낌인 선이 하나 있어. 그리고 60도를 표현할 건데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화살표 해놓고 여기 P라고 해볼게. P. 그 다음에 요 각도를 60도라고 해보는 거야. 이제 60도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일반각에서 하는 얘기 뭐냐? 이 각도를 일반화하자는 거거든요. 각도를 일반화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60도라는 아이는 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는 그냥 이렇게 해서 60도라고 얘기했잖아. 이해 안 나는 거. 이제는 한 바퀴 돌아도 60도랑 똑같은 위치에 오지, 그치? 그럼 두 바퀴를 돌아도 되고 세 바퀴를 돌아도 돼요. 이게 일반각이에요. 그러니까 몇 바퀴를 돌고 나서 여기에 위치해 있는지 모르잖아. 그 몇 바퀴를 우리 이제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그게 각을 일반화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각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무슨 의미야? 한 바퀴를 n바퀴 돌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60도만큼 더 간 거예요. 이거를 일반각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일반각이에요. 괜찮아요? 이건 괜찮죠? 그냥 몇 바퀴 돌았는지만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거니까 용어들이 좀 달라져. 용어들이. 자, 내가 요거 X축 같은 아이라고 했죠? 얘는 이름이 있어요. 시초선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발 지점이라는 거예요. 시작하는 선, 기준이 되는 선이에요. 각도를 잴 때 기준이 되는 선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항상 기준이야, 얘들아. 이따가 이제 더 큰 세계로 갈 때 여기가 무조건 기준이에요. 각도는 알겠죠? 그 다음에 요 빨간색 내가 그린 선 있죠? 60도의 위치를 나타내는 이 선. 얘 이름은 동경이에요. 동경은 움직일 동에 진할 경이거든요. 그냥 움직이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60도에 위치하고 있는 선을 이렇게 화살표로 써놓고 여기다 여기 위에 어딘가에 P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경 OP라고 하면 요 선 위에 어딘가 P가 있고 그 동경 OP가 각도가 60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단어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시초선이라는 단어, 동경이라는 단어, 그리고 일반각이라는 새로운 용어, 그리고 60분법도 아마 어색할 거야.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그냥 각도를 세는 단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일반각입니다. 괜찮아요? 여기 일반각이에요. 그럼 이 일반각이 어떻게 어렵게 나오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거기 4분면의 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일반각의 세계에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일반각 세계에서 대표적으로 물어보는 건 요 4분면의 각입니다.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단원 이름이 삼각 함수잖아. 요 일반 각도 함수의 세계로 갖고 오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좌표 평면을 그리는 거예요. x축, y축. 근데 이때 요 x축, 즉 이 원점과 요 원점으로부터 양의 방향으로 가는 x축 양의 방향 있죠? 이쪽. 이 선이 사실 시초선이거든요. 시초선이에요. 근데 얘를 그냥 함수의 세계에서 간편하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함수의 세계에서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x축이 시초선처럼 느껴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그러면 여기 1사분면 1사분면의 위치에 있는 동경의 각도를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요?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여기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각 사이에 있는 동경 알파 도라고 하면 이 동경 알파 도라고 하면 이 각은 다 1사분면의 위치에 있겠죠. 그렇죠? 그럼 2사분면은요?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다라고 쓰겠죠. 그렇죠? 3사분면은 180도보다 크고 270보다 작다라고 하겠고 그렇게 각 사분면의 위치에 있을 각도를 90도, 180도, 270도, 360도로 범위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오케이. 이 문제는 이따가 어떻게 나올지 표현을 해줄 거예요.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 밑에 체크 포인트 그게 중요합니다. 그 체크 포인트에다가 별표를 쳐놓고 거기가 중요해요. 보면 표가 6개 있는데 그 중에 일치, 원점, 대칭 요 2개에다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해놔주세요. 그 2개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각 사분면에 위치하는 동경의 각도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저렇게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제 이런 거예요. 동경의 위치 관계인데 동경이 자 여기에 이렇게 해서 OP가 있다고 해봐요. OP가 이렇게 요때를 알파도라고 할게요. 자, 첫 번째 상황이에요. 첫 번째 상황. 동경이 일치할 때예요. 동경이 일치할 때입니다. 그러면 이 각도를 알파도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베타도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어. 베타도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동경이 일치하는 게. 그러면 알파도와 베타도의 관계는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예요. 동경의 이 위치 관계 있지. 이 동경의 위치 관계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뭘 고민하는 거냐? 두 개의 각도를 더할까 뺄까를 고민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봐봐요. 여러분들이 파란색이랑 이 주황색의 두 개의 각도 크기를 비교해봐. 물론 파란색도 몇 바퀴 돌고 여기로 왔는지 모르고 주황색도 얼마나 돌고 여기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일반화할 수 있으니까 몇 바퀴 돈 건 일단 머릿속에서 지우고 한 바퀴도 안 돌았고 한 바퀴만 딱 돌았다고 제일 간단한 상황을 비교해봐. 그럼 얘네 두 개는 어떻게 해야 깔끔하게 각도로 표현될까? 더하거나 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더하진 않지 않을까? 봐봐, 더한다 치면 파란색보다 알파만큼 더 가야 돼. 그거 되게 표현하기 애매하지 않니? 근데 이 파란색에서 알파 빼봐. 어떻게 돼요? 딱 한 바퀴 딱 남지 않아? 그치? 이걸 보자는 거야. 이걸. 이게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치하면 더 큰 각에서 더 작은 각을 뺐을 때 몇 바퀴 돌았는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게 동경의 위치 관계예요. 그래서 거기 일치할 때 보면 실제로 뺀다고 하고 있죠. 뺀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원점 대칭일 때를 얘기해 볼까요? 원점 대칭일 때. 자, 이 OP 그대로예요. OP는 그대로고 요렇게. 원점 대칭이면 얘들아 반대쪽 동경이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반대쪽 동경이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러면 요번에 베타를 좀 요만큼만 지우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요렇게. 즉 여기만 봐요. 여기만. 요렇게. 이만큼이 알파였고 이만큼이 알파였고 내가 파란색으로 지금 한 만큼이 또 베타예요. 여기 베타도예요. 이렇게. 도 없앨게요. 헷갈리니까. 그냥 생략하고 이 베타라는 숫자 안에 각도가 표현되어 있다고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해주시고 자 알파만큼 베타만큼 이래요. 이러면 둘을 뺄까 더 할까? 이번에는 뺄까 더 할까? 그치? 빼야 뭐가 되겠어? 요만큼에서 요만큼은 딱 빠지는 거 180도 되잖아요. 그쵸? 그래요.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원점 대칭일 때
얘도 빼요. 근데 빼는데 요번에 빼니까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80도가 남아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괜찮아요? 요게 위치 관계예요. 그러면 옆에 x축 대칭, y축 대칭,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요 네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두 개 해줬잖아요. 이거를 외워요. 그러면 어떻게 외워요? 못 외우죠?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그리면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선의 위치를 다 그어보면서 둘의 위치 관계를 확인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하는 거지 이거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해서 문제를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풀다 보면 암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 그냥 암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를 막 여러분들한테 억지로 암기시키거나 하진 않아요. 알겠죠? 그냥 그려보면서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걸 좀 풀어보냐면 우리 7번으로 한번 가보시죠. 7번. 요 일반각이라는 아이가 이해하는 건 되게 쉬운데 실제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7번 같은 문제예요. 7번 같은 문제. 한번 고민해 볼래요? 7번. 자, 이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래요. 그럼 우리 아까 약속한 대로 어떤 4분면에 위치해요 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3, 4분면이니까 180도보다 크고 270도보다 작다라고 범위를 잡아주겠죠. 그렇죠? 이 세타는 그냥 이제 얘들아 이 세타라는 아이한테 좀 익숙해지면 되는데 그냥 각도를 대표하는 하나의 기호예요. 기호. 그냥 각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아이입니다. 예를 들어 뭐 이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는 뭐 이게 피타고라스를 만들어서 이런 거 할 때 60도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그냥 이렇게 세타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각도다 몇 도인지 몰라 그냥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세타예요. 각도의 대표적인 기호입니다. 알파 베타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 세타가 3, 4분면에 있으니까 요 사이에 있어요. 근데 그래놓고 세타가 어딨니? 라고 묻고 있잖아. 그럼 우리가 세운 부등식을 가지고 세타를 만들어내야 돼. 그러면 요거 세 개를 다 어떻게 하면 돼? 2분의 1로? 곱해주면 되죠. 그쵸? 2분의 1로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18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고 180도 곱하기 n 더하기 135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럼 이제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차이가 좀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썼던 이 360도 단위로 썼던 이 아이는요. 무조건 한 바퀴이기 때문에 n에다가 여기 n에다가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4를 넣든 위치는 고정이죠. 그렇죠? 근데 요번엔 180도 n으로 바뀌었어요. 이러면 n에다 1을 넣었을 때랑 2를 넣었을 때랑 값이 달라지죠. 위치가 달라지겠지. 그치? 그래서 n에다가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해보셔야 돼요. n에다가 1을 넣어봐. 이렇게. 그러면 270도보다는 크고 315도보다는 작아요. 이런 몇 사분면에 있는 거예요? 이러면 4사분면에 있겠죠. 그쵸? 낯설겠죠? n은 정수라서 사실 뭐를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제 얘다 2를 넣어볼까? 얘네다 2를. 2를 넣어보면 최초의 상황이랑 똑같아지겠죠. 그죠? 360도 더하기 180 뭐야? 아니지. 360도 더하기 90도네. 그러면 뭐야 이거? 450도? 이렇게 쓰지 말고 360도 한 바퀴니까 헷갈리니까 그냥 90도. 360도는 생략해도 되잖아요. 사분면 위치 나타낼 때. 그럼 135도 이렇게. 그럼 이거 2사분면이겠네요. 이렇게. 그럼 n에다가 3은 넣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n에다가 1을 넣었을 때랑 n에다가 3을 넣었을 때랑 똑같겠죠. 그쵸? 그리고 n에다가 4를 넣는 거 역시 똑같겠죠. 상황이. 180도나 540도나 그렇죠? 한 바퀴로 돈 상태니까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2사분면, 4사분면 위에 있는 각입니다 라고 세타는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각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마주하는 문제입니다. 살짝 헷갈리죠? 살짝 헷갈리죠? 정리되신 친구들은 9번 문제 가서 한번 그러면 아까 나랑 방금 증명했던 저거 동경이 일치할 때 있죠? 한번 풀어보세요. 직접 그리면서 9번 위치관계 그려보면서 한번 정리해보세요. 지금은 일반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속도를 굉장히 천천히 나가고 있지? 고2 얘들한테 한번 배웠어요. 이번 주에 고2 아이들이 삼각함수를 나랑 했거든. 근데 얘들 반응 보니까 한번 내가 크게 배워가지고 굉장히 천천히 나오고 있어. 빨리 했다가 애들이 나를 막 그 뭐랄까 진짜 죽일 듯한 살기 어린 눈빛을 나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 혼자서 막 놀고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할 거예요. 그래서 시험도 안 보는 거야. 1교시하고 클리닉 할 거야. 그리고 3교시하고 클리닉 할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훈련할 게 많아요. 삼각함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트레이닝 시킬 거예요. 자, 내 경험상 그게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삼각함수를 이겨내더라고. 자, 동경이 일치한대요. 그러면 동경 그냥 하나 표현해놓고 자 이렇게 이제 이런 거 문제 풀 때 하나의 팁인데 자 9번 문제의 맨 끝에 단 세타가 0보단 크고 파이보단 작다라고 돼 있죠. 그쵸? 그리고 밑에 문제 한 번만 잠깐 봐봐요. 같은 세타인데 요번에 뭐래요? 파이보다는 크고 2파이보단 작다 그러지. 그치?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번 문제를 풀 때 동경을 엿다 그리면 돼? 안 돼? 원래는? 안 되죠. 10번 문제는 동경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이 삼각함수 3개의 즉 이쪽 단어에서 얘기하는 이 모든 각도 있지. 모든 각도는 얘들아 항상 세타 같은 건 문제에서 뭐라고 하든 일단 세타는 1사분면이 굉장히 작은 각으로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일반화를 시킬 수 있어요. 무조건 다 일반화돼요. 어떤 각도든 다 일반화시켜서 적용할 수 있거든요. 법칙이니까. 그래서 9번이든 10번이든 문제 풀 땐 다 그림을 이렇게 잡고 시작을 하고 마지막 답에서 답구할 때만 범위를 맞춰주는 거예요. 문제에서 요구한 세타의 범위로. 얘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뭐 이런 느낌이에요.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랑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데 그럼 세타가 이만큼이면 6세타는 모르겠지만 뭐 한 몇 바퀴 돌았어. 근데 그걸 또 한 바퀴만 돌았다고 해놓고 이렇게 6세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은 동경이 일치하는 상태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빼겠죠. 그쵸? 빨간색에서 파란색을 뺄 거예요. 그럼 5세타겠죠? 그럼 5세타가 딱 한 바퀴 나오잖아. 그치 이거? 그럼 세타는 문제에서 세타 구하라잖아? 72도 곱하기 n이겠네요? 그쵸? 근데 이 세타가 0보단 크고 파이보다는 작대요. 너네가 파이를 모르는구나 아직. 파이를 모르지. 이따 설명해 줄 텐데 파이는 얘들아 180도라고 참 생각을 하면 돼요. 이따 설명해 줄 거예요. 파이는 180도예요. 파이는 180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세타가 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은 각도를 여러분들한테 찾으라고 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뭐뭐가 있죠? 72도랑 또 이렇게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이거 두 개 말고 없잖아. 그치? 이렇게. 그러니까 위치관계는 저렇게 세타가 그냥 되게 작은 어떠한 각이다 라고 해놓고 위치관계 잡아놓고 문제에서 원하는 범위에 맞는 각도로 적용을 해내면 된다는 거, 일반화시키면 되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은 말했어요. 세타는 항상 작은 어떠한 각도야. 알겠지? 1사분면에. 자 그러면 한번 11번 도전해봐. 요번엔 Y축 대칭이래. 내가 설명해준 적 없죠? 그리고 또 요번에 세타가 2분의 파이보다 작다는데 그거 자 조건을 이렇게 바꿔줄게요. 세타가 90도보다 작다. 1사분면 어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타는 이따가 왜 파이가 180도고 2분의 파이가 90도인지는 이따가 다 할 거예요. 이거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나를 째려보기 시작하겠지만 어떻게 해야지.
해야지. y축 대칭. 정답은 30도죠. 30도에 나왔어요. 자, 내가 그림 그려놨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색한 친구들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동경이 y축 대칭인데, 자, 요 동경은 잘 그렸어. 그리고 y축 대칭인 동경도 잘 그렸어. 근데 이제 각도가 5세타가 도대체 어떻게 어디부터 쟀을 때 5세타지 라고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게 뭐야? 각도를 잴 때 시작은 여기라고. 여기가 시작이라는 시초선, 여기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렇게 각도를 항상 재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간 거를 세타, 여기부터 여기까지 간 거를 5세타. 각도가 더 커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둘을 더해야겠죠. 더해야 180도 딱 완성되잖아. 왜냐면 y축 대칭이니까 요만큼, 여기 있는 세타가 요만큼의 세타가 여기다 똑같이 세타가 되겠죠. 이렇게 세타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만큼에다가 요만큼 세타 더하면, 둘을 더하면 180도가 딱 이쁘게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타는 6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세타가 0도부터 90도 사이에 있으니까 n은 여기에 들어가는 건 정수가 들어갈 수 있어. 정수가 들어갈 수 있어서 30도가 정답.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괜찮죠? 그럼 또 이런 게 있죠. 아니, 내가 방금 여러분들한테 n에다가 정수가 들어갈 수 있다 했지. 그치? 그러면 음수도 들어갈 수 있겠네. 마이너스 1 들어가면 결과가 마이너스 30도죠. 마이너스 30도면 어디 있죠? 마이너스 30도면 그럼 어디 있을까요? 그치. 자, 여기로 가면 다 플러스고요. 일로 여기서 시작하잖아. 그치? 시작해서 여기로 가는 게 플러스 방향이에요. 여기로 가는 게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여기로 가는 게 마이너스 방향. 이쪽으로 가는 게 마이너스 방향. 그럼 마이너스 30도면 여기서 시작해서 30도만큼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럼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330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여기로 가면서 마이너스 30도고. 그쵸? 오케이. 됐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요 일반각에 대한 얘기가 끝난 거예요. 요 일반각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해서 일반각에 대한 끝났고, 이제 호도법을 해야 되는데, 호도법 가기 전에 그냥 아예 한 가지를 더 하고 넘어갈까 봐요. 이게 아닌가? 이거 호도법을 해야 되나? 뭐가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 우리 일반각 가지고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자, 세 개를 확장시켜 볼게. 결국엔 삼각함수 중에서 일반각을 가지고 하는 게 좋은 얘기들을 좀 시작할 건데, 이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물어볼 거야. 자, 우리 중학교 때 여러분들 사인, 코사인, 탄젠트 30도, 60도, 90도, 45도 다 기억나요? 코사인 30도 이런 거 다 기억나요? 기억나요?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걸 했었죠. 중학교 내신 대비 문제 때 요런 사분원 그려놓고, 그렇죠? 요런 삼각형 여러분들한테 줘가지고 여기 60도래요. 그리고 이거 사분원의 반지름이 1짜리래요. 그러면 이 길이 여러분들 뭐라고 했죠? 그 시절에? 얼마 전이잖아. 여기 길이 뭐라 했어요? 여기 1일 테니까 여기 길이 뭐예요? 왜요? 얼마 안 됐어. 그래, 코사인 60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뭐야, 얼마 안 됐잖아요. 야, 이거 얼마 안 됐잖아. 자, 그리고 여기 이거 뭐예요, 이거? 사인 60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그죠? 그럼 탄젠트만 독특하게 어떻게 증명했어? 탄젠트는 이거분의 이거라고 외우다 보니까 밑이 1을 예쁘게 밑을 1로 만들려고
겁나 길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 선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연장해가지고 막 탄젠트는 혼자 막 여기가 탄젠트 60입니다 이러지 않았어? 이러지 않았어? 기억나지? 얼마 전인데? 그래요. 이게 어느 사분면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지금 그러면? 1사분면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그럼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뭐 하겠어 이제? 1, 2, 3, 4분면에서 일어나는 걸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1, 2, 3, 4분면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그러면 이걸 확장시켜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원부터 그려야 돼. 대충 원 같아요? 근데 원 진짜 못 그려. 이해해줘.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니까 원의 방정식이랑 삼각함수 제일 싫어요. 맨날 원 그려야 되는데 원을 뭐 못 그려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단위원이라고 해요.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 단위원이라고 해요. 얘를 가지고 증명을 시작할 거예요. 봐봐요. 뭐가 문제냐? 여러분들 저기서 얘기한 사인 60도 이런 거 그냥 2분의 루트 3이라고 외웠잖아. 그치? 근데 문제는 이거야. 고등학교에서는 이걸 물어본다는 거야. 사인 그럼 120도는 뭐게? 이걸 물어본다는 거야. 이거를. 중학교 때 고난도 문항에서 만나봤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냥 180도에서 뺀 거라고 외워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증명해 줄게요. 자, 120도 방금 우리가 한 거예요. 120도는 어디 있죠? 동경의 위치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 사분면 중에서. 120도 어디 있는 거야? 그럼 90도보다 30도만큼 더 갔죠. 그렇죠? 그럼 동경을 표시해봐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 단위원과의 교점을 좌표로 잡아요. 단위원과의 교점을 좌표로 잡아요. 이 점을 P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점 P. 그러면 지금 이 점이 120도죠. 이렇게 120도. 그럼 잘 봐봐. 단위원이다. 여러분들이 만든 직각삼각형에서 이 가로 길이가 코사인이고 세로 길이가 사인이죠. 그쵸? 이 가로 길이가 1이니까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거 좌표로 봐봐 얘들아. 이거 좌표 여러분들 그럼 뭐라 쓸래? 이 코사인과 사인을 가지고 얘기하는 코사인 60도 콤마 사인 60도라고 쓰지 않겠어? 그치? 그치? 그럼 봐봐. 코사인은 그럼 무슨 좌표랑 관련있는 거야? X좌표가 관련있어요. 사인은 무슨 좌표랑 관련있죠? Y좌표랑 관련있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한테 사인 120도 이런 거 묻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단위원 위에서 120도의 동경과 원의 교점을 딱 찝고 이 아이의 무슨 좌표를 그럼 물어보는 걸까? 이 사인 120도는 Y좌표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얘는 Y좌표가 그러니까 코사인 그러면 120도 콤마 사인 120도라고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겠네. 이런 느낌인 걸 알겠네요. 이런 느낌인 거, 그지? 그럼 얘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삼각비는 다 무슨 삼각형에서만 나오는 것 같아? 직각삼각형에서만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러면 우리가 각도를 잴 때 기준은 얘라 했잖아.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면 둔각이잖아. 아무것도 못하지. 그치? 그래서 뭘 만드냐? 단위원을 왜 쓰냐면 대칭성 때문에 쓰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90도로 하니까 자, 여기가 몇 도야? 여기가 60도죠. 그쵸? 그니까요.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으로 봐봐. 여기 길이가 그럼 뭐죠? 코사인 사인 중에? 이제? 여기 지금 1인 상태잖아. 이거 길이 1인 상태잖아. 그리고 이 길이 뭐라고 여러분들 설명할 거예요? 코사인? 60도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실 여기는 지금 여기에다가 뭘 씌우면 그러니까 절대값 코사인 120도가 이 길이 얘기잖아. 길이만 따진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절대값 코사인 120도가 뭐예요? 코사인 60도겠네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이 길이는요? 뭐예요? 사인 60도라고 얘기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사인 120도는 사인 60도라고 얘기하겠네요. 왜냐면 둘 다 사인 120도도 그렇고 사인 60도도 그렇고 어쨌든 좌표 y가 양수잖아. 그치? 부호가 일치하는 상태니까. 맞아요? 오케이. 좋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정답을 내면 저 내가 파란색으로 찝은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좌표는 코사인 60도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인가? 그리고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인가? 이렇게 돼요. 그쵸? 근데 우리는 이 점에 무슨 좌표 찾는 게 이거의 답이라고? Y좌표 찾는 게 답이라고? 그래서 정답은 2분의 루트 3이라고 이렇게 찾는 거예요.
괜찮아요? 요걸 오늘 계속 할 거야 나는 지금 이거를. 이건 일반각 가지고 요거 찾는 거예요. 호도법으로 찾는 방법은 좀 달라요. 삼각함수 그래프로 찾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때 호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 일단 거기까지 일단 그거는 좀 이따 가고 지금은 이거 하는 중인 거예요.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요? 좋아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결국에 단위어를 쓰는 이유는 대칭성 때문이라 했잖아. 그럼 봐봐. 얘는 원도 지금 그 자체로 스스로 x축, y축에 대해서 대칭성을 다 유지하고 있죠. 그쵸? 그럼 이거 여기로 옮길 수 있지 않아요? 여기다 옮길 수 있죠. 그쵸? 그럼 이 점의 y좌표나 이 점의 y좌표 똑같겠네. 그치? 그러면 이 점 가지고 직각삼각형 만들면 이렇게 또 만들 수 있겠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이 모양이 저 모양이죠. 그쵸? 익숙하지? 그치? 그래요. 결국엔 사실 내가 지금 이 삼각형에서 길이 구하고 부호만 맞춰줬잖아. 그 과정을 원래는 처음 진짜 개념 설명할 때는 일사분면에 있는 삼각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찾고 나서 부호를 맞춰준다고 얘기를 해요. 삼각형은 합동이니까 여기서 좌표 찾고 이놈의 좌표 찾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괜찮아요? 좋아요. 그러면 한번 이제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퀴즈 내봐야겠다. 사인 뭐 해볼까? 이번에는 300도 한번 해보세요. 혼자서. 사인 300도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면서 이 4분원 그려가지고 동경도 그려보시고 사인 300도가 뭐지? 해보세요. 그리고 코사인 300도가 뭐지? 이렇게 또 해보시고. 너네 되게 잘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도 고 얘들한테만 당해서 진짜 침착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너네 진짜 잘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찾았어요. 자, 300도를 그리면 270도보다 30도만큼 더 갔죠, 그쵸? 여기 y축 여기 있는 270도보다 30도만큼 더 갔어요. 자, 이제 요런 삼각형 만들 때, 자, 우리 각도 있잖아.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각삼각형을 만들 때 무조건 x축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이 요 동경은 요거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 점을 찝었을 거란 말이야. 내가 말한 대로 원과의 교점이니까. 그럼 여기서 무조건 x축에 대해서 내려야 돼. x축이에요. y축으로 가는 건 이따가 각변환해서 할 거예요. 그걸로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골치가 아픈데 그게 어려워서 일단 이거부터 해주는 거예요. 그럼 x축으로 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또 여기 각도가 60도에 대한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치? 그럼 이 길이는 또 사인 60도가 될 거고 길이만 보면 여기는 코사인 60도가 되겠죠? 길이만 보면. 그치? 근데 요 점의 좌표는 코사인 60도. 자, 양의 방향이니까 길이가 좌표죠. 그쵸? 여기는 음의 방향이니까 길이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이면 좌표가 나오죠. 그쵸?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건 사인 300도. 자, 사인 300도는 결국에 요 놈의 y좌표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사인 60도. 마이너스 사인 60도와 같은 값을 가질 거고요. 코사인 300도는 이놈의 x좌표 코사인 60도와 같은 값을 갖겠네. 이렇게. 그쵸?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삼각함수 3개에서
오늘 내일 방부등식 할 건데 방부등식 막 풀고 나면 정답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사인 120도가 몇이게? 이런 게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정답이에요. 그런 거 찾을 때 이렇게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답 내는 그 수단을 우리가 같이 공부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드디어 호도법 하면 나랑 이거 끝나고 이제 호도법 하고 좀 어려운 거 각변환 하나 하면 클리닉으로 나랑 같이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이제 호도법 좀 합시다. 자, 호도법. 드디어 호도법 한다. 야호. 열심히 설명해야지. 해봅시다, 호도법. 그러니까 결국에 호도법은 자 우리가 방금까지 한 게 그러니까 무슨 법? 60분법. 그러니까 방금까지 한 게 60분법. 이제는 새로운 단위야. 호도법. 호도법은 쉽게 얘기하면 호의 길이로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호의 길이로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자, 60도는 각도에 대한 단위잖아. 이거는 지들끼리만 뭔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센치는 센티미터끼리 뭘 하죠. 길이 단위들이 센티미터, 미터 이건 지들끼리 막 변환을 하고 그러죠. 걔네랑 그냥 숫자 3 이런 건 비교할 수가 없지. 그렇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각도라는 아이도 몇 도로만 얘기하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수학 세계에서 숫자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숫자들이랑 그 계산을 하게 하려고 얘가 나온 거거든요. 얘는 다른 말로 하면 각의 실수화라고 불러요. 각의 실수화. 갑자기 확 어려워졌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줄게. 봐봐요. 되게 단순한데 길이라는 건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좌표 평면 위에서 길이라고 하는 건 실수의 세계예요. 이런 거죠. 수직선 위에서 1이랑 2가 있어요. 자, 길이 1입니다 라고 할 때 이거 다 실수의 세계죠. 실수의 세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길이라는 건 얘들아 길이라는 건 실수의 세계예요. 근데 각도라는 건 그 60분법 즉 각도의 세계예요. 얘네들이 지금 안 맞잖아. 이거를 그래서 얘로 변환해서 실수로 만들어야지 하는 게 호도법이에요. 오케이? 그러려면 이거를 매개하는 뭔가 단위가 하나 필요해요. 각도랑 호의 길이를 매개하는 뭔가 단위가 하나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변환기가 라디안이라고 불리는 아이예요. 이 둘을 매개하는 아이가 라디안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가 있나 보다 하면 돼요. 라디안이 뭐예요?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런 아이가 있어요. 좀 보여줄게요. 이런 거야. 자, 또 원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돌멩이. 자, 여기서 이런 거예요. 이 원이 반지름의 길이가 R이에요. 라디안이 뭔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우리 호의 길이를 각도로 표현한다 했죠? 자, 호의 길이가 마찬가지로 마침 딱 반지름이랑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런 부채꼴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때 중심각 있죠? 얘 있죠? 얘를 1이라고 불러요. 숫자 딱 1이에요. 실수죠? 그쵸? 이게 라디안이에요. 이게 라디안. 즉 얘가 저 호의 길이를 가지고 요 중심각을 표현한 거예요. 호의 길이가 R일 때 중심각은 딱 1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호도법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더 퀴즈를 내볼게요. 만약에 호의 길이가 요 R만큼 더 갔어. 이만큼 갔어. 그래가지고 요렇게 왔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중심각을 그럼 몇이라고 할까요? 당연히 호의 길이가 2배 늘었어. 여기도 R이야. 이렇게 해서 여기도 R이 됐어. 그럼 이 부채꼴에서 이 중심각은 당연히 뭐라 하겠어요? 2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쵸? 2예요. 이 라디안이란 말이죠. 어때요? 호의 길이가 R일 때 중심각이 1이니까 호의 길이가 2R이면 중심각이 2겠지? 이 논리가 봐봐. 호의 길이를 보고 각도를 추측하는 거지. 그치? 이게 호도법이에요. 호의 길이를 보고 각도를 얘기한다. 이게 호도법이에요. 괜찮아요?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가 있겠지?
이렇게 180도가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요 180도의 요거의 길이는 뭘까요? 그러면 이 파이 r의 딱 절반이잖아. 파이 r 아니에요? 파이 r? 파이 r? 그쵸? 그러니까 파이 r일 때 딱 180도네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여기가 뭐야? 여기가 이 r이고, 그러면 r일 때 1이었으니까, r일 때 중심각이 1이었으니까 파이 r이면 중심각이 뭐죠? 요거 뭐야? x면 이게 중심각이 이런 뭐죠? 파이 r은 xr이잖아. 그쵸? x가 파이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봐봐요. 아주 이 180도라는 단위를 60분법이라는 단위를 호도법으로 바꾼 건데. 봐봐요. 파이 r을 기준으로, 자, 여기가 r일 때 1이라며. 그치? 그러면 여기 호의 길이가 파이 r이면 중심각이 뭐지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좀 이제 버벅이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봐봐요. 다시. r일 때 1라디안이래요. 단위야, 단위. 고정이에요. 이게 기준이야. 얘가 기준이야. r일 때 1이야. 기준이야. 그러면 반원이야, 반원. 그러면 이 파이 r에 딱 2분의 1이 파이 r이잖아. 그치? 그러면 호의 길이가 r일 때 중심각이 1이니까 호의 길이가 파이 r이면 중심각이 뭘까라고 식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x가 파이가 딱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180도가 뭐라고요? 여기가 딱 파이라고요. 근데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파이 라디안이라고요. 정확하게 파이 라디안. 괜찮아요? 파이 라디안? 그래서 왜 아까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세타가 이걸 보고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라고 얘기하자 라고 얘기했죠. 그쵸? 그래요. 삼각함수 3개에서 요런 파이는 있잖아. 라디안이 생략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삼각함수 3개에서는 다 호도법을 써요. 다 호도법을. 그럼 여러분들은 이 호도법을 보면 와닿지 않지? 파이 라디안? 안 와닿지. 그치? 그래서 그 파이 라디안을 보고 다시 60분법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요. 그게 일반각이에요. 그래서 일반각이랑 호도법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그럼 일반각과 호도법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때 기준은 얘예요. 파이 라디안이 180도가 기준이에요. 핵심은. 그러니까. 파이 라디안이 180도가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걸 암기해서 문제를 다 푸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한 가지만 라스트로 꼼꼼하게 체크하면 이때 파이는 뭘까? 여전히 원주율이에요. 3.14 그거예요, 얘들아. 그럼 180도는 180도잖아. 그치? 그러면 이 라디안이라는 아이도 1라디안이라는 아이도 60분법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 몇 도다라고 추측할 수 있지 않아? 어떻게 하면? 180도를 3.14로 나누면 그럼 약 57도 57.3도 정도 나오거든요. 약. 그러니까 1라디안이 약 57도 정도 되는구나 라고 외우면 이거 역시 언제 쓰이냐?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정말 기초 문제로 이런 거 물어봐요. 누가 크게? 이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뒤에 항상 몇 도만 맞죠?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 뒤에 실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숫자가 딱 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뭐가 생략된 거예요? 라디안이 생략된 거예요. 그럼 1라디안 몇 도라고요? 57도죠, 그쵸? 그러면 탄젠트 57도면 겁나 크죠? 그쵸? 1보다 크니까. 그러면 사인 57도랑 코사인 57도. 사인 57도가 당연히 큰 거 아니에요? 그치?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고. 이걸 보고 라디안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요게 돼요? 좋아요. 오케이. 요게 됐어요. 그럼 이제 이게 호도법과 일반각 사이에 여러분들이 이제 매개를 할 수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딱 하나 남았어요. 어디냐면 몇 페이지로 가냐면 15쪽. 요것만 해내면 돼요. 최종적으로. 해내면 돼요. 자, 이런 거예요. 최종적으로 15쪽만 해내면 돼요. 이거는 아까 잘 해냈으니까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이렇게 내는 거예요. 문제를. 사인,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을까? 3분의 2파이? 문제 이렇게 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몇 도죠? 이게 3분의 2파이 안 와닿잖아? 그럼 파이 라디안이 몇 도였어요?
180도였죠? 그럼 3분의 1 곱하기 180도 하면 몇 도예요? 120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아 이거 나 지금 사인 120도 구하는 거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사인 120도는 아까 우리 구하지 않았어? 아까 해봤던 아이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약속한 대로 구하면 약속한 대로 구하면 120도를 어디다? 요만큼만 해가지고 요점 가지고 요점에 y좌표 이렇게 답을 내죠. 그쵸? 그쵸? 그러면 우리 직각삼각형을 원래는 여기다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60도 아 이거는 사인 60도 하고 정답을 내기로 했어요. 혼자 풀 때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안 줘요. 문제에서 치사하게 이렇게 안 주고 어떻게 되냐면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하게 만들어요. 치사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즉 이 직각삼각형으로 문제를 풀게 만들어요. 이거 마지막으로 하려는 거예요. 이것만 해내고 클리닉하면 연습을 하면 좀 나아질 거예요. 자, 이 직각삼각형으로 풀면 어렵다 했어요. 봐봐요. 점을 찍고 x축을 가지고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돼요. 혼자 풀 때 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혼자 답 낼 때 무조건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이걸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려고 같이 연습하는 거예요. 여기 몇 도죠 그러면? 30도예요. 자, 그러면 어디 있어? 이 길이 있지, 이 길이. 여전히 지금 길이가 일자리 뭐냐? 요 길이 있죠, 요 길이. 요 길이는 요 30도에 대해서 표현하면 뭐죠? 코사인 30도로 바뀌었죠. 그쵸? 그래요? 저 길이가 코사인 30도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 길이는 뭘로 바뀌었죠? 이 30도에 대해서 사인으로 바뀌었어요. 맞아요? 우리 아까 어떤 점에 x좌표는 무조건 코사인과 관련 있고 어떤 점은 y좌표는 사인이랑 관련 있다며. 근데 여러분들이 y축에 대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삼각비를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원래 코사인과 관련했던 애가 사인과 관련이 있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원래 사인과 관련했던 아이가 코사인과 관련이 있어졌죠. 그래요. 이게 요 y축에 대해서 내리면 이렇게 돼요. 그럼 y축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좀 예쁘게 수학적으로 삼각함수 단원에서 원하는 대로 좀 말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기준을 잡을 때 봐봐. 그럼 이 60도는 나는 어떻게 본 거야? 120도를 60도로 볼 거야. 120도와 60도의 관련성을 보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본 거죠? 180도보다 60도만큼 덜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30도는 뭘로 본 거죠? 90도보다 30도만큼 더 같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봐봐. X축을 기준으로 본다. 내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린 거 이 말은 X축이면 무조건 얘들아 0도, 180도, 360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파이로 바꿔볼게요. 0도면 그냥 0이고요. 그럼 180도는 우리 뭐였어요? 코드법에서 아까? 파이였죠. 그쵸? 그럼 360도는 몇 도일까요? 몇 파일까요? 2파이겠죠? 그쵸? 그리고 넘어가면 막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막 가겠죠. 그쵸? 그럼 얘네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2분의 짝수파이 2, 4, 6, 8 들어가야 1, 2, 3, 4 이렇게 나오겠죠. 2분의 짝수파이라 얘기해요. 괜찮아요? 그럼 요 y축에 대해서 방금 내가 어렵다라고 한 거 있죠. 여기에 대해서 볼 거야. 요거 있지. 얘는 여기 세로 y축에 대해서 보는 거거든요. 쟤는 한번 표현해 볼 거야. 그럼 90도는요. 여러분들 뭐라 표현해요? 이제 180도가 파이니까 2분의 파이라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90도 다음에 y축은 뭐예요? 90도 다음 y축은 270도죠. 그렇죠? 그럼 270도는요? 2분의 3파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어때요? 이번에 2분의 얘네를 통틀어서 뭐라 얘기할까요? 2분의 요번에 홀수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각을 표현할 때 2분의 짝수파이에 대해서 표현하면 긴장을 풀고 빨간색처럼 쉽게 푸는 거예요. 근데 2분의 홀수파이에 대해서 각을 표현했어요. 그럼 긴장을 하고 주황색처럼 푸는 거예요. 이 상황을 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클리닉 시간에 연습을 할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즉 사인 지금 저 상황처럼 2분의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로 본 거예요. 그쵸? 90도보다 30도만큼 더 갔어요 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내가 얘기한 긴장하라는 2분의 홀수 파이 아니에요? 요거? 그쵸? 그러면 이제 법칙을 알려줄게요. 법칙을 봐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코사인이 사인이 됐고 사인은 코사인이 된다 했죠.
그러니까 사인이랑 2분의 홀수파이가 만나면 이거 무조건 이거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어요 라고 일단 써요. 그래서 일단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부호 무시하고 이 값도 그대로 와요. 6분의 파이 이렇게. 여기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는 상관없어요. 그 값도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마지막으로 해주는 건 이거예요. 이거의 부호만 따져주면 돼요. 얘는 부호 지금 뭐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야. 자 2분의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니까 90도보다 30도만큼 더 같네. 그럼 이사분면이니까 부호는 뭐죠? 플러스죠. 부호가 플러스죠. 그럼 여러분들이 구해놓은 얘는 부호가 현재 뭐죠? 코사인 30도니까 플러스죠. 30도 x좌표니까 그죠? 그럼 부호 똑같이 일치하네, 그치? 그럼 다를 게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값을 딱 부호를 봤는데 마이너스야,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지막에 부호만 얘한테 맞춰준다라고 가는 거예요. 이게 2분의 홀수파이 각변환이에요. 그래서 이것까지 한 게 여러분들은 뭘 한 거냐? 지금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게 많은 아이들이 삼각함수에서 이것 때문에 다 포기하고 이거 빼고 이해해서 어정쩡하게 이해해가지고 미적분 가서 다 털리는 각변환이라는 거예요. 각변환. 요것만 오늘 나랑 이 다음 시간에 클리닉 연습할 거야. 이것만 잘 이겨내면 돼요. 괜찮아요. 하다 보면 이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내가 여러분들 그냥 집 보내고 혼자 해봐 이러면 숙제를 좀 하기가 어렵고 한 단원이라서 할 거니까 괜찮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우리 클리닉 자료로 연습을 좀 해볼게요.